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을 당일날 이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악동 거상술 수술도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코로나 이제 또 다 끝난 것 같고요.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맥주도 한잔하고 뭔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니까 또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그래도 짧지 않았는데 엄청난 변화도 많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디지털 하면서 디지털 세상은 정말 또 많이 변한 것 같고 급속도로 그런 것 같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평상시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수술 영상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위턱 쪽에서 항상 특히 이제 어금니 쪽에서 저희가 곤란을 겪는 이제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 난제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상악동을 피해서 수술하는 영상이나 뭐 컨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꼭 상악동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분 케이스 보면은 여기 초진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 어금니 쪽에는 이렇게 뼈가 높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뼈가 녹으면 이 신경관 때문에 문제인데 위에는 항상 이 상악동이 임플란트를 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죠. 그래서 상악동이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좀 어금니 쪽에 내려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녹으면 이 상악동 쪽에 뼈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상악동 위로 이런 식으로 뼈를 이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악동에 이 하얀색 상악동 이 라인에 구멍을 뚫으면 계란의 껍질 깨면 얇은 막이 있듯이 막이 있어서 뚫지 않고 잘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넣는 어려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양쪽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그런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그냥 스캔한 거지만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어금니 두 개,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이드를 이용하면은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그 수술 영상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수술하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막을 찢어지지 않고 뚫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무조건 다 잇몸을 제끼고 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 수술을 이용하고 제가 쓰는 방식으로 이제 드릴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을 당일날 이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일반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어차피 째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하는 거죠. 어쨌든 상악동 수술은 디지털로 하든 그냥 일반적으로 째는 방식으로 하든 그 막을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항상 긴장하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왼쪽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게 여기 상악동보다 위로 뼈를 이식한 거고 그 이식한 뼈에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자기 뼈 반, 상악동에다 이식한 데 반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 보이시는 대로 반, 여기도 거의 반반 이런 식으로 뼈는 이식이 되어 있고 자기 뼈에 이식한 곳에 반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상악동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환자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 상악동에는 그 이비인후과 질환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비염이라든지 뭐 축농증이라든지 뭔가 이 상악동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잘 찢어지지 않고 한 것 같은데도 또 의외로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1, 2주 만에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되는 거죠. 염증이 이제 같이 이 임플란트 주위를 감싸는 바람에. 그래서 임플란트가 실패하거나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디지털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저 상악동에는 뼈 이식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케이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양쪽에 이제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케이스에 물론 반반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긴데, 이분은 한 3, 4개월 후에 그 고정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스캔 바디라는 거를 어차피 여기 째지 않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아까 그 상악동 수술을 한 거라, 디지털로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 제가 볼 땐 대단하신 분들이죠. 상악동이라는 어려운 수술을 가이드를 이용해서 잇몸도 째지 않고 수술을 한 거니까 뭐 저도 다 배워서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다음에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 비어 있던데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 해가지고 어금니가 다 잘 들어갔죠. 아래이랑 같이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스캔 바디 상태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까지 다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린 요 상태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게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식한 뼈가 다 잘 자리를 잡아서 고정이 괜찮았고 치아도 잘 들어가서 비교적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상악동에는 염증들이 많고 하여튼 뭐 어떨 때는 원인을 잘 알 수도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되신 거고요. 한두 개씩 실패하거나 고정이 안 돼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상악동 거상술 수술도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고 또 잘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을 한꺼번에 다 보철까지 마무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상악동을 피해서 하지만 상악동을 하는 경우에도 째지 않고 디지털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케이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